제 이름은 애너입니다. 저는 45세입니다. 3인 가족이 있습니다. 역시 45세인 남편 단과 의사, 딸 에멀리는 의과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 시대부터 병원을 운영해왔고 단 그곳에서 일해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병원 행정을 담당하는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장은 제 아버지이고 회장은 제 어머니입니다. 외동 아들인 데니 차기 원장이 될 예정이지만 그의 인상적인 직함에도 불구하고 된 아버지로서나 의사로서 모두 실패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처음에 단은 매우 조용하고 겸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가족 병원의 직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는 온화하고 잘 들어주는 의사로 알려졌기 때문에 병원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 남자와 결혼해서 너무 행복했는데 그 사람이 의사를 시작하고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밖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에도 동료들과 술 한잔 할 테니 저녁은 다시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매일 밤 밖에 나갔잖아. 오늘은 가족끼리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닥쳐. 이건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야. 선배 의사들과 현 의료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넌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의사가 아닌데 이것은 그가 나를 침묵시키기 위해 가장 좋아하는 대사입니다. 제 남편은 저를 침묵시키기 위해 종종 이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의 대내 명성은 우리가 결혼한 후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음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호사한테 게다가 배가 아프면 이 약을 먹고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세요. 두통이 있다고도 했어요. 괜찮습니다. 두통에 대한 약도 줄 테니 조심하세요. 그는 종종 환자의 불만사항을 듣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내용은 병원 관리자로서의 단의 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단의 행동에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를 더 빨리 사장으로 만들면 그의 무책임한 행동이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단은 우리 가족과 친척들에 대해 열등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사로 일하고 차기 대통령 자리를 약속받은 건 다 애나 덕분이에요. 자주 자기 비하적인 말투로 이런 말을 자주 해서 정말 감사해요. 대내 가족은 우리 가족에 비해 전형적인 농촌 중산층 가구예요. 꽤 큰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아마 내가 스스로는 의사나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단은 나에게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때로는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냐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에밀리봐 너도 안나처럼 날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그냥 처가 식구 덕분에 취직한 남자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대는 내가 왜 그렇게 방어적으로 구는 건지 아무도 생각 안 해. 입 다물고 있었을 텐데 당신만 아니었어도 일할 수 있었고 내가 없었다면 병원을 물려받을 사람은 당신은 내가 유일한 상속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내 존재에 대해 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데려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를 침묵시켰습니다. 병원에서 나는 데니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의 자존심이 만족되고 진정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참았는데 어느 날 엄마한테 얘기 좀 해야 하는데 무슨 일인지 심각해 보이는데 에밀리가 의과대학 예비학교에서 막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지난주에 3일간 회의가 있어서 친구랑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지나가던 친구를 보려고 말을 하려던 참에 그 친구가 여자와 모르는 아이와 함께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에밀리 딸에게 이런 영상을 찍게 한 남편에게 화가 났어요. 솔직히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했지만 우리 병원 간호사와는 이름도 레나였고 20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들 과학회나 스터디를 하던 중에 20살 연하와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게 너무 역겨워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남편과는 한계에 다다랐을 때 유일한 후계자로서 안정감을 느꼈던 건 나였다. 누군가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나는 입구를 향해 돌진했고 방금 본 영상에서처럼 내 앞에 있는 광경에 얼어붙었다. 남편의 여주인 레나와 그 아이를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다. 이제 막 1살이 넘었는데 이 갑작스러운 전개에 머리를 감쌀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에 있고 당신이 아는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리너는 바로 우리 병원의 간호사이고 이 아이는 내 것이고 리너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과 에멀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세요. 우리 이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남편이 비웃었어요. 팬이 갑작스러운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당신과 이혼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비참한 기분을 느꼈는지 아시나요? 당신의 얼굴 표정이 무엇이든 내가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너는 완벽하지만 항상 나를 지원하고 친절합니다. 그녀는 이상적인 아내입니다. 리너는 승리에서 턱을 치켜들고 남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간 남편이 매우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습니까? 단지 당신이 이 이혼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냥 이혼에 동의하세요. 웃긴 아빠, 이제 도망갈 수 없어요. 갑자기 내 딸이 큰 소리로 말을 해서 이혼하면 아빠는 빚을 지게 될 거잖아요. 남편이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사실 에밀리가 제가 한 말은 무슨 말을 하려던 참이었어. 디비 아빠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걸 기억 못 하시나요? 할아버지는 조건부로 의과대학 대출금을 갚지 않으셨어요. 이제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 잊어버렸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누군가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계약금을 갚는데 몇 년이 걸리기로 되어 있던 중학교 대출이 너무 중요한 세부 사항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과 결혼하여 미래의 병원 원장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보장될 것입니다. 예, 엄마와 이혼하면 당신은 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께 대출금을 자동으로 갚아야 할 텐데 그런 합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 일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나요? 합의가 문서로 안 남을 텐데 거기 계약서가 있어요. 부모님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신다는 걸 정말 잊었나요? 젠장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레나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야, 가족과 결혼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병원이 아니고 내 가족이 있는 곳이 바로 내 남편이야. 그가 여주인에게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깨우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는 병원이 우리 가족의 가족과 결혼했습니다. 그게 정말 끔찍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신이 최악입니다. 리너는 단과 결혼하면 그녀를 더 이상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병원장 부인 레나가 남편의 어깨를 세게 흔드는 바람에 단 한 번도 입 다물게 됐어. 병원이 내 가족이라고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차기 원장이 되면 병원이 곧 내 것이 될 거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넌 그냥 그랬어. 아내 가족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데는 지원을 받고 있다는 레나의 말에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의사도 아닌데도 그의 얼굴이 붉어지고 화를 내며 강력하게 행동하는 것을 그가 마지막으로 듣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하는 것에 질렸다고 불평했다.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 딸을 흘끗 쳐다봤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것처럼 역겨워 보였다. 내 딸이 이것을 더 이상 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내가 개입했다. 이봐, 방해하기 싫지만 우리는 여기서 얘기는 안 끝났는데 뭘 원하는 거지? 둘 다 코미디 스케치처럼 완벽하게 동시에 나에게로 향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먼저 리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위자료를 신청할 것입니다. 여주인의 비밀 계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레나 그 정도 돈은 없어요. 데니 바닥을 쳐다보며 내려다봤지만 의사 일을 하고 있고 가족들에게도 돈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의사가 된 이후로 돈이 없다. 선배들과 공부한다며 지출이 사치스러워졌다. 클럽에서 신발 가방 구경하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돈을 탕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내 돈이라니.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살 수 있고 누가 월급을 다 써버렸는지 매달 월급을 받고 레나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고 댄을 향해 재빨리 돌아섰다. 그래, 사치품에 너무 많은 돈을 썼어. 그 돈은 벌자마자 신용카드 결제로 사라지니까 내가 나에게 준 모든 선물과 식사 우리 모두는 아마도 그의 월급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는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실상 내년 1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조용한 충격을 느꼈고 딸과 가족이 함께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동안 리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몇 년 동안 선물은커녕 마지막 생일 축하가 언제였는지 레나의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내 감상적인 생각도 모르는 레나는 작은 개처럼 댄을 지저대고 있었다. 의사가 월급을 받는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병원 경영 어떻게든 우리 어머니 밑에서 관리할 수 있었어. 지금까지 우리는 유일한 후계자를 잃고 싶지 않은 단의 요구를 참아왔기 때문에 그와 결혼한다는 것은 내가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그도 약 1년 동안 수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나는 칼날 같은 표정으로 댄을 노려보았고 댄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이러면 이혼을 포기할 거라 생각하고 의외로 댄이 반항했는데 그 병원 후임은 누가 되게 너 사실은 나 말고는 없어. 너의 아버지는 늙으셨고 곧 은퇴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단은 마치 자신의 가장 강력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트라이엄프에서 거의 콧방귀를 뀌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병원은 가족에게 중요하고 할아버지 시대부터 그랬다는 사실에 대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 침묵을 대책이 부족하다고 착각한 데는 더욱 오만해졌습니다. 고귀한 직업인데 학자금 대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해준 그 사람이 너무 당연해서 화가 났어요. 딸이 끼어들면 내가 대신 할게요. 응. 에밀리는 아버지의 시선을 사로잡고 자신있게 말했어요. 꼭 할게요. 의과대학 첫 시험에 합격하고 빨리 의사가 되세요. 할아버지께 좀 더 버텨달라고 부탁할게요. 에밀리 딸의 결단력에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은 한 번에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공부하기 싫다. 6년 노력해도 모자랄 것 같아. 대는 개그 보듯이 시끄럽게 웃었다. 나는 경멸하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말 가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당신은 잘 지내. 그런가 봐요. 여주인과 새 가족을 꾸리느라 바쁠 때, 댄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앞으로 나섰을 때, 당신은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에밀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닐 때, 그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학생이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그녀는 상황이 바뀌었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똑똑했던 에밀리가 성적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고, 최근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국공립대 입학 성적이 내가 졸업한 대학보다 높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내 딸이 나를 능가할 리가 없어. 아직 합격은 안 했지만 아빠보다 더 훌륭하고 더 평판 좋은 의사가 될 거예요. 아빠. 에멀리의 말에 다는 주먹으로 허벅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젠장, 당신도 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 그래서 내가 이 가족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반항적인 10대의 행동과 같았고, 리너와 나는 둘 다 등을 맞았습니다. 허벅지가 점점 더 불편해져서 중요한 게 생각났어.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었어. 답답한 남편에게 달려갔어. 후계자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됐어. 댄이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가 갑자기 즐거운 듯 웃음을 터뜨렸어. 깜짝 놀랐어. 댄의 태도가 달라졌어. 후임 카드가 없어도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그는 그것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항적으로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우리 병원을 되찾았습니다. 공동체 중심의 병원에서는 거의 20년 동안 우리 병원에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간 계층 문제는 우리에게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직장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경멸하는 것을 모르고 원장이 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댄은 내가 당신과 이혼한 후 장황하게 떠들기 시작했다. 나는 그 병원을 떠나서 내 연습을 시작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지급해준 장학금과 위자료를 곧 갚을 것이다. 댄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나와 내 딸은 모두 어이가 없었다. 정말 대단하다. 단은 확실히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 리너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단은 그와 리너가 분명히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고, 감독의 아내가 되고자 하는 꿈이 이 두 사람과 함께 여전히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의 기분은 즉시 좋아졌습니다. 병원이 작별 인사를 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스타트업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만족하려면 나를 얕잡아 봐야 해. 난 당신을 얕보는 게 아니야. 벤처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거야. 특히 사업을 시작하면 내가 그의 어머니처럼 느껴져서 단의 계획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리너는 감독의 아내가 되고 싶어 필사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했나요? 그 사람을 지지해주라. 애나 이혼을 앞두고 있다고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 절박한 시도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죠 않나. 제 모든 걱정에도 불구하고 우아하게 뒤로 물러나는 것이 덜 굴욕스럽네요. 제 말이 닿지 않는 것 같아요. 남편 전혀 공허함을 느꼈고 무관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당신은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여전히 나와 이혼하고 싶습니까? 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지만 댄은 언제나처럼 진지함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짜증나네요. 꼭 성공할 테니 잘 이혼하자. 댄과 레나가 의기양양하게 서로를 쳐다봤다고 해서 댄과의 이혼이 정식으로 마무리되고 두 사람 모두 퇴원했다. 늘 차기 원장이라고 자랑했지만 레나가 사임한 이후로 병원 전체의 불륜을 저질러 강제로 퇴사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가끔은 댄이 사인한 서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 변호사는 장학금 상환과 위자료에 대한 합의였습니다. 댄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상환을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변호사로부터 댄의 병원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댄이 내 병원에서 도보 3분 거리에 마치 직접 경쟁이라도 하듯 걸어서 3분 거리에 병원을 오픈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새 건물과 최신 장비 때문에 댄의 병원은 처음부터 분주해 내 병원을 찾는 환자 수에 영향을 미쳤다.
병원 그런데 그 성공이 오래가지 못하고 점점 환자 수가 줄어들더니 이제 접수 간호사가 심심한 표정으로 무심코 하품을 하고 있는데 우리 눈이 마주치는 걸 보고 나한테 다가왔다. 야 뭐야 소름 끼치네. 우리 사업을 방해하려는 거야. 접수 간호사가 그랬어. 레나 그녀는 남편 댄을 도와 아이를 돌보게도 했고 그냥 지나가던 참인데 너무 가까워서 자연스럽게 지나쳐가는데 어차피 맨날 지나쳐가네. 그만 쳐다봐. 미안해. 그냥 내가 한가해 보여서 걱정됐어. 궁금했어. 정말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실례합니다. 그런 다음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회사의 사업이 괜찮은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덴즈 하스피텔의 환자가 부족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단의 평판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사와 그의 태도, 그리고 그가 수년 동안 이 지역 사회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온 우리 병원을 배신했다는 소문에 대해 대부분의 환자들은 노인들이 처음에는 궁금해서 단의 새 병원을 시험해 보았지만 결국 여기가 더 좋다고 말하며 내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환자가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반년이 지난 지금은 병원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거라 생각하고 단에게 마음속으로 전했습니다. 지불에 대해 기한을 연장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전남편이 허약해 보였고 약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깎지 않아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기꺼이 듣고 싶어 하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팔짱을 끼고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첫달은 풍족했는데 지금은 황폐해져서 이 말을 하니 전남편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랬다. 내 말에 대니 움찔하며 너는 돈이 없어도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말했다. 내 조언을 듣고 상환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겠다. 당신은 왜 감당할 수 없습니까? 한두 번 지불을 미루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 후에도 변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면서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를 얕보지만 결국 연습이 실패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누가 옳은지 어린아이도 알 수 있지 않나. 닥쳐.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래도 아직은 소년 만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웃어버릴 뻔했는데 지금 웃으면 또 얕잡아진다고 투덜대기만 할 뿐이야. 웃음을 참으며 나는 결국 성공할 사람이다. 몇 년을 떠나기 전에 그는 말했다. 나중에 딸 에밀리가 3학년이 되자 빚을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안차 전 남편인 댄과 레나에게 법적 고지서를 보냈고 오랜만에 집에 찾아온 댄은 지난번 봤을 때와는 너무 달라 보였다. 창업 비용을 감당할 만큼 돈을 벌지 못해 빚만 늘었어. 아 참 힘들다. 이웃과 수다 떠는 듯 대답해서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내가 맞았어. 내가 틀렸어. 용서해줘. 그가 우리 집 문 앞에서 애원했지. 여기 말고 멈춰. 누가 보면 최악일 것 같아 고민하다가 뒤에 있는 문이 열렸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아 별거 아닌데 갑자기 전 남편이 나타나서 좀 당황스럽네요. 재혼 내 커밍아웃한 남자는 현 남편이고요. 그 사람도 의사인데 댄과는 달리 대단한 성격의 사람이에요. 절대로 자기를 얕보거나 나에게 굴복하는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다시 모이는 건 불가능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갚을게요. 돈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또 잘 지내고 있구나. 넌 아마 나에 대해 다 잊어버렸나 봐. 응응 그렇구나. 결국 내 애인과 그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요구한 건 너였는지 몇 년이 지났는지 잊었나? 아까 댄이 퓨리의 가면을 쓴 듯 나를 노려봤다. 오 아빠였던 그 남자 에밀리가 소음에 이끌려 나타났다. 감동적인 재회를 기대했는데 댄만 기뻐하는 듯 에밀리 잘 지냈어. 지금은 일하고 있어. 난 아직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인데 내가 의과대학에 입학했다고 말했던 것처럼 댄의 표정이 금세 진지해졌어. 정말 넌 사실 첫 시도에 국립대에 합격했지. 응 그랬어. 내가 아빠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말했잖아. 불행하게 된 사람은 나뿐인 것처럼 꼭 그렇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언급이 그를 화나게 할 수도 있다. 나는 침묵을 선택했고 지금의 남편이 앞으로 나갔다.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면 나가라. 경찰 젠장. 왜 항상 나야? 댄이 떠나면서 중얼거렸다. 이번이 우리가 만나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 댄이 화해하려고 노력한 지 반년 후에 확실하게 생각했다. 변호사로부터 그에 대해 들었다. 마침내 그는 계속해서 빚을 늘리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진료를 종료했습니다. 이제 그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었는데 수요로 인해 급여가 도시 지역보다 훨씬 더 좋았고 단이 진정했는지 여부는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이었습니다. 사업을 마친 후 또는 누군가가 처음으로 그에게 조언을 한 후 나는 그의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전 남편은 이제 오랫동안 빚을 갚기 위해 오로지 일을 할 것입니다. 나는 빨리 그를 잊고 가족과 함께 계속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해너 올린 저는 33세입니다.
저는 네일 기술자로 일하고 있으며 오늘은 제 살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일 살롱에 필요한 물품을 쇼핑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그 손이 제가 인식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티 뒤돌아보니 기분이 안 좋았어. 거기 전 남편 톰이 서 있었어. 아 한나, 야 톰이 무슨 오락이라도 된 듯 나를 바라보며 천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톰 옆에는 나도 절대 만나지 않길 바랐던 여자가 서 있었다. 또 한나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직접 할게. 톰은 내가 밤에 혼자 거리를 걷는 것이 이상하다는 듯이 직접 강조했다. 아마도 그는 내가 외로웠으니 꽤 오랜 시간 동안 잘 지냈는지 말하려던 것이었을 것이다. 난 뜬금없는 인사로 대답했어. 응, 난 괜찮아.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그가 나를 위해 사용한 말은 그가 나에게 일이 잘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뜻이었지. 톰은 항상 그랬어. 톰은 항상 나를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곤 했어. 그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이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지만 탐은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아들에게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근에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톰이 린과 재혼한 후 그녀의 시선이 내 왼쪽 약지에 쏠리더니 그녀는 갑자기 놀라움을 과장했습니다. 오 한나, 넌 아직 싱글이니까 너무 슬프고 린은 슬프다고 말했고 그녀의 입은 살짝 웃고 있었고 톰은 내 왼쪽 약지에 반지가 없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눈을 크게 뜨고 웃으며 말했다. 와우, 정말 당신이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만 과거에 같았어요. 아주 수줍어 보이는 두 사람이 서로 팔을 감싸며 나를 조롱했습니다. 한나가 좀 불쌍해요.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에 그녀가 아직 미혼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는 단지 저녁 먹으러 나간다. 이제 돌아가는 중이야. 방해해서 좀 미안해. 톰이 한 손을 분명히 들었어.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정말 신경 쓰지 않아서 쉽게 미끄러지도록 놔뒀어. 난 그냥 집에 가고 싶다고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톰은 나를 달래려는 듯 내 어깨를 두드려서 속상했다고 생각했을 거야. 행복도 너에게도 올 거야. 한나. 그런데 내 외롭고 가난한 삶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었나 봐. 뭐라고 했어? 그런 터무니없는 오해에 반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나요? 또 어디서 났나요? 톰이 계속해서 나를 조롱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넌 애초에 재능도 없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지. 근거 없는 믿음 루머하고 비웃는 톰. 더 이상 조롱당하는 걸 참지 않아도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넌 참 좋을 것 같아. 팔짱을 끼고 답례로 톰을 조롱했지. 응, 톰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내 말은 실제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탐이 나에게 겪은 모든 일을 고려하면 조금 더 침묵을 유지해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탐과 내가 결혼했던 과거를 기억했습니다. 그 사람이 소유한 바, 이곳은 사실 내 것입니다. 톰이 손님으로 그 바를 방문했을 때 첫눈에 반했고 그는 저를 공격적으로 쫓아왔습니다. 와, 정말 처음에는 그 사람을 무시했는데 톰이 계속 저를 너무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해서 나도 그 사람한테 관심이 생기고 톰과 사귀기 시작해서 내가 26살에 결혼했고 그 사람은 31살에 결혼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톰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이 잘 나가서 매출도 오르고 있어. 우리 하기로 했어. 더 많은 지점을 확장하고 오픈할 예정인데 정말 놀랍습니다. 축하합니다. 탐은 사업가로서 성공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은 주부였기 때문에 네일 관리라는 취미를 진지하게 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일 기술자 교육 과정 드디어 모든 수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홈 살롱을 열 수 있습니다. 항상 꿈꿔왔던 살롱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았던 지역은 네일 살롱에 대한 경쟁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우리 살롱은 특징이 부족하거나 뛰어난 기술이 별로 없었습니다. 매출은 괜찮지만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 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자재비를 감당할 만큼 돈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여러 매장을 소유한 톰에도 불구하고 적자 상태는 아닙니다. 한 가지 문제로 고생한다고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작은 가게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요. 당신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군요. 당신은 사업에 있어서는 똑똑하지 못해요. 재능 톰이 필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의 성공과 내 상황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불쌍한 표정으로 나한테 말했어. 나 재혼할래. 린, 이 집에서 나가줄래? 멍하니 정신을 못 차렸어. 잠깐만. 갑자기 나한테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임신했으니 한나는 톰과 이혼해줄래? 절대 안 돼. 톰이 파트타임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게 밝혀졌고 게다가 그녀를 임신하게 해서 반대했지만
내 반대는 무시됐어. 이게 상황이니까 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돈 걱정은 하지 마. 시세보다 훨씬 더 줄게. 사업이 번창하고 여유가 있었던 톰 후한. 합의금으로 이혼을 강요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이혼했어. 근데 뒤돌아보니 그 사람이 바람피운 게 다행이네.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지 아픈 패배자 톰이 비웃었어. 린도 손으로 입을 가리고 낄낄거리는 싱글 노부인의 허세는 신포도가 아닌 걸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이제 내가 직접 운영해. 네일샵도 사업 감각이 없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톰은 개그 보듯이 웃었다. 톰에게 이혼 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뒤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톰이 준 합의금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 과시할까도 생각했지만 그게 아깝다는 걸 깨달았고 그들의 외모는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행복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해서 TV를 켜놓고 일하는 여성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깨달음을 얻었고 직장인 전문 네일샵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성은 정규직, 파트타임뿐만 아니라 주부까지 포함해서 바로 시장 조사에 나섰고 거기에서 조금씩 내 가게의 컨셉이 형성됐어요. 그땐 네가 너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나를 부추겼어. 쉬는 시간도 있고 쉬지 않고 일했고 이전 가게와는 달리 대박이 났나 봐. 고맙게도 예약이 꽉 차 있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과장하지 마세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톰에게 스마트폰으로 내 미용실 예약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경찰 배지처럼 그에게 밀어붙였습니다. 진지하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 톰은 내가 시작한 사용할 수 없는 슬로드로 가득 찬 화면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건물의 방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 인기가 많아져서 더 큰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더 이상 저뿐만이 아니죠. 직원도 여러 명 있어요. 내 존경스러운 네일샵 주인이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순간인가요? 영감이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어요. 나한테 농담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금방 멈출 거예요. 톰은 분개한 듯 허벅지 옆에서 주먹을 꽉 쥐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톰의 상점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톰은 자신이 무시하던 전 부인은 잘 지내고 있는데 한때 번창하던 가게는 위기에 처해 있어 너무 답답하다. 톰의 가게가 있던 곳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없어진 것을 보고 톰의 가게가 문을 닫았고 그 사실을 알았다. 그중 한 곳만이 아니라 그때 열었던 지점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지금은 원래 가게만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확실히 관리가 부실하다는 징후입니다. 나머지 가게의 고객 트래픽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잘 지내고 계시나요? 왜 그게 신경이 쓰였는지 아시나요? 톰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린도 입술을 깨물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죠. 그땐 정말 인기가 많았죠. 톰스 플레이스의 새우 에이지 진로가 마음에 들었어요. 아직도 거기 있나요? 너는 나를 조롱하고 있어. 나는 그를 조금 놀렸고 톰은 그가 한 모든 조롱과 이혼 후에 나를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그는 그에게도 같은 일이 행해지면 화를 낸다. 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치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빨리 평정을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비수기라면 이해 못하겠지만 식당 사업에 우여곡절이 있어서 곧 다시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기를 바라지만 아마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확실히 아마추어들이 조용히 지내야 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내 가게는 조용하기 때문이죠.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고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내 미용실에서 일하는 소녀 중 한 명이 우연히 톰의 집에 갔습니다. 그 사람은 그곳이 비어있고 들어가기 쉬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비어있는 톰의 눈이 잠시 동안 번쩍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허한 순간 그게 무슨 뜻이야? 또 나를 조롱하는 거야? 전혀 아니야. 가게 뒤편이 더러워 보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불쾌하다고 말했지만 나오는 음식도 맛이 이상했고 톰의 호흡이 눈에 띄게 거칠어지며 비비기 시작했다. 그의 두 손은 확실히 불안해 보입니다. 그가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분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은 용감하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면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는데 내 레스토랑의 음식이 나쁘다고 말하는 겁니까? 당신 직원들은 전혀 맛이 없는 게 틀림없어요.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진심으로 모르지만 탐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계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내 말에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탐은 마침내 화를 냈고 이것은 중간의 중상모략입니다.
바쁜 곳 그 사람이 나를 조롱하기 시작했지만 바쁜 곳에서 나는 그의 직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두 번 생각하지 않는 것에 동정심을 가질 수 없었다. 그의 성격을 고려하면 그의 직원들은 완전히 지쳤을 것 같다. 오랫동안 그의 가게에 사인을 하고 싶었는데 직원이 부족하고 누군가 새로 시작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할 것 같지만 증거 없이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살롱 직원 중 한 명이 뒤에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가게 직원이 이거 썩은 거 같다고 했는데 사장님 명령이니까 유통기한 안 남았으니 괜찮지 않나 미친 거 아니냐. 그러다가 그 미용실 직원이 배탈이 나서 며칠 쉬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곳 때문이겠죠. 아, 정말 끔찍했어요. 한숨을 쉬며 배를 문지르며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일부러 톰에게 이 두 가지 사실을 제가 자신의 잘못을 알지도 못한 채 말하지 않았습니다. 톰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글쎄. 그건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니니까. 내가 톰의 절박함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침착하게 대답한 것은 톰을 화나게 만들었고 그는 갑자기 주제를 바꿨습니다. 아, 그렇죠. 당신은 아직 미혼이군요. 당신은 아이들과 결혼한 우리를 질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참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네. 지금까지 조용하던 린이 날카롭게 말을 잇는구나. 아, 알겠어. 정말 이상한 비난은 그만해. 절박함은 어울리지 않아. 신뢰합니다. 평생 이해하지 못했어요.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시점을 놓친 그들의 유치한 공격이 시작된 지경까지 이르렀다. 나는 분노에 눈을 굴렸다. 하고 싶은 말은 다 했고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인가 보다.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던 톰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멍청한 척. 톰, 무슨 일인지 얼마나 아는지 말해봐. 이봐, 무슨 일이야. 닥쳐. 그냥 조용히 있어. 린이 톰의 팔에 거칠게 밀려 비틀거리며 균형을 잃었어. 정말 끔찍해. 난 단지 걱정이 돼서 왜 화를 내는지 물어봤어. 이 두 가지 우리가 번잡한 거리에 있다는 걸 잊어버려. 그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어. 닥쳐.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는 그냥 조용히 해라. 너는 집에서 누워만 있을 뿐입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저를 비하하는 짓은 그만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엮이고 싶지도 않은 채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흘끗흘끗 쳐다보는 것은 너무 벅찬 일이었습니다. 이 둘은 본능적으로 3피트 정도 뒤로 물러나서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으나 톰이 놓치지 않고 탈출 시도를 하다가 내 팔을 잡고 세게 잡아당겼어요. 아야, 아직 답을 못 받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무슨 전화를 받아서 그렇게 화를 냈는지 먼저 알려줘야지. 내 식당에서 먹은 손님이 식중독에 걸린 게 무엇인지 알기 전에 톰의 목소리가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속삭임처럼 작아졌어. 그래, 그래서 내가 당신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제 미용실 직원이 탐의 직원이 말하는 것을 들은 방식을 보면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 식중독이 발생하면 위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조사를 위해 식당을 일시적으로 폐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험은 걱정거리 중 가장 작은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반쯤 조롱으로 일어난다고 말했고 톰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톰의 반응을 무시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지. 난 아무것도 몰랐어. 운이 좋았어. 그게 무슨 뜻인지 톰은 내가 왜 그런 말을 꺼내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그 댓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나도 모르게 자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 식당의 몰락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지만 의심스러운 재료를 사용한 실적 부진으로 회사가 이미 규모를 축소했고 제 가까운 사람이 제 직원이 식사를 하다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당신은 몰랐습니다. 그의 레스토랑은 이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어. 운이 좋았어. 이 두 가지 의미를 염두에 두는 것은 물론 탐은 나를 외로운 무능력자라고 부르는 동안 나를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뻔한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주부라는 걸 모르고 너무 행복하게 웃을 뻔했어요. 그래, 나는 이혼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였을 뿐이야.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줬어. 그리고 이제 성공한 나를 봐. 고마워해야 해. 이혼해줘서 고마워. 난 쓸모없고 보기 귀찮아서 널 차버렸고 이제 넌 나보다 더 성공했어. 내가 버린 여자가 너보다 더 성공해서 화가 났구나. 톰은 더 크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미혼 아줌마의 허세는 보기만 괴로운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미혼이라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린이 위로하듯 말하더군요. 린도 여자의 행복은 결혼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 때문에 반지를 끼지 않는 게 좀 불쌍했어요.
반지가 더러워질 수도 있고 손님의 손가락을 긁을 수도 있어요. 보통 집에 두는데 확실히 거짓말이거든요. 상상 속의 남편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톰이 코웃음을 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좀 보여달라는 나에게 스마트폰을 꺼내. 지금의 남편 사진을 보여주더니 톰이 만화책처럼 웃으면서 나를 위험한 미치광이 보는 듯 어서 이러면 안 돼? 제가 남편이라고 주장한 사진은 광고 드라마, 영화에 출연한 뒤늦게 피어난 배우입니다. 최근에 어떤 미친 망상에 빠진 여자가 생각나네요. 우리는 일제히 말하길 당신은 아직도 멍하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곤경에 처했다고 합니다. 싱글허 이건 전적으로 내 잘못이야. 톰 잘못이 아니야. 아니 그땐 해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야. 내가 여기서 보여지는 게 도대체 무슨 불쌍한 아줌마라고 생각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진을 실망시켜서 미안해. 아직 편집하지 않았는데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들을 테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을 드렸죠. 톰도 알겠지만 제 네일샵이 사업을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모임에 초대받게 되면 내 사업 기회가 늘어날 것 같아서 초대할 때마다 참석하려고 했고 통과리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 모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유명인들도 참석하는 멋진 행사였는데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 그 연예인 중 실제로 당신에게 다가와서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바람 피운 전남편과 이혼하고 합의금으로 네일 살롱을 차린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정말 관심을 갖고 들어주더니 그런 것 같다고 하더군요. 드라마에서 우리는 성공하고 밤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연예인 남편이 있다면 좀 더 일찍 말했어야 했을 텐데 혹시 제가 정중하게 물어보면 다른 배우들이 저를 미혼 여성으로 비웃고 그 퀵에 감동한 후에 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린. 그건 불공평해요. 혹시 옛날을 위해 그 모임에 저를 초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제 사업의 미래를 위해 네트워크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제발. 그들의 태도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네요. 이제는 메스꺼움을 느끼며 손을 꼭 맞잡고 애원합니다.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다는 생각에 게다가 그 사람을 린 같은 사람에게 잃었다는 생각에 나는 잠시 과거의 부족함에 괴로움을 느꼈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사라져서 톰이 내가 거절했을 때 무엇을 내놓았는지 전혀 분명히 하지 못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여자가 됐어요. 지금의 남편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제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았어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 이혼 후 제가 한 모든 일이 이제 얼마나 다행이고 행복한지 생각났어요. 오 그게 너에게 정말 좋은 거니 너의 행복이 계속되길 바라. 톰은 지독한 패자처럼 내뱉었다. 야 잠깐 나를 두고 가지마. 톰은 마치리니 그에게 존재한 적도 없다는 듯 소리치며 톰과 그녀의 하이힐을 서둘러 쫓아갔다. 그들의 한심한 후퇴를 지켜보던 그들의 모습은 금세 밤속으로 사라졌다. 안도감을 느꼈다. 5년 만에 톰에게 복수를 한 것 같은 기분으로 계속 밀고 나가서 너무 기쁘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5년 전 갑작스럽게 집에서 쫓겨났던 일로 인해 내 의견도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게 됐고 오늘의 우연한 만남이 억눌린 답답함을 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변장된 축복이었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집에 갈 시간이야. 톰과 린과 재회한 후 며칠 만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알고 보니 톰스 레스토랑에서 식중독이 발생해 3일간 영업을 중단한 사건이 뉴스에도 보도됐다. 그의 가게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면서 탐은 전기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냉장고와 기타 식품 저장 장치의 온도를 높이도록 지시하여 내부의 고기와 생선이 평소보다 빨리 상하게 되었고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재료의 원산지를 잘못 표시하는 일에도 관여했습니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그의 시도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장기적으로 조금 더 비싸더라도 좋은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미용실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한 고품질 작업 도구 탐의 상점이 일시적으로 다시 문을 열었음에도 교훈을 준 탐에게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식중독 및 잘못된 라벨 표시 스캔들의 영향이 심각했고 고객이 상점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로 끝났습니다. 영구 폐쇄. 나는 탐의 상점이 마지막으로 폐쇄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폐쇄 통지서가 붙은 종이에 애드가 셔터에 잠시 게시되었습니다. 탐이 직장을 잃은 후 어떻게 될지 궁금했지만 곧 내 일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외 비즈니스 행사에 연사로 초청받았는데 좋은 기회였는데 지금의 남편이 좋은 기회라며 용기를 내어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뻗어나가는 일에 둘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일에 몰두해 다음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온 힘을 다해 일하는데 넌 전혀 쓸모가 없잖아. 도대체 뭘 위해 살고 있니?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생각해봤는데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거 알잖아.
내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내가 결혼할 때 결혼한 남편이 아니잖아. 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그 사람 그만뒀어. 당신이 일하고 있다고 말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능하다 참아도 짜증이 난다. 특히 그 사람이 은행원이라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너는 사람 무시하는 걸 좋아하니 당연한 말만 하는 거야. 싫으면 이혼하자. 그 말을 듣고 괜찮아요. 결심을 확고히 했어요. 정말 나 없이는 당신도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연말에 산로또에다 $5가 있어서 결혼 후 생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나 봐요. 100만 불러에겐 지옥이겠지. 기대된다. 우리 이혼하고 상금 일부러 전 남편 은행에서 받기로 했어. 그때쯤 전 남편이 재혼했어. 얼굴이 보고 싶었어. 내 눈앞에는 절망이 가득하다. 나는 $500만 모으기 위해 여기 있다. $500만 전 남편의 놀란 얼굴을 보고 웃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모든 일을 포함해 그 사람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했어. 나는 줄리엣은 36세 주부예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던 분의 사서로 일했어요. 천국 같았어요. 제가 일했던 도서관에서 남편 닉을 만났어요. 실례합니다. 책을 찾고 있어요. 어떤 책을 찾고 계시나요? 닉이 찾던 책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였어요. 너무 신나서 일도 잊어버리고 당신이 책을 정말 좋아하는 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지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정신이 팔려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좋아요. 같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기뻐요. 닉이 책을 빌릴 수 있어서 기뻐 보였어요. 같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전에 만난 적이 없어서 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다음 주에 다시 오셨어요. 지난주에 감사드립니다. 다 읽었나요? 아니, 너무 흥미로워서 방금 훑어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서로 만나기로 했으나 닉이 제 연락처를 요청했고 그 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 얼굴에 기분이 안 좋았어. 무슨 일인지. 사실 나 이전을 배정받았어. 내 갑작스러운 일이었는데 좋은 기회야. 기회란 무슨 뜻인가요? 그런 일이 낯설어서 닉에게 잘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냥 훈련 기간이야. 훈련 기간 얼마나 지속될지 정해진 기간은 없어. 지금은 위치가 뉴욕이니까 뉴욕. 그래서 그래. 난 닉이 은행가였기 때문에 본사에서 일할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고 줄리엣도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나도 같이 가고 싶었지만 사랑하던 직장을 떠나 낯선 곳으로 이사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너무 컸다. 좋아요. 그러면 닉이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주부가 되는 게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언제든지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좋은 것 같지 않나요? 제가 흔들렸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닉이 말한 대로 꿈 같은 삶을 살아요. 알았으면 됐어요. 그럼 다음 주에 이사해요. 지금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은행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줬어요. 그냥 짐 싸는 걸 도와주세요. 그러면 결정했어요. 원하지 않는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해결되어서 다음날 뉴욕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사직을 결심하고 짐을 싸기 시작하면서 책을 상자에 담다가 내 소지품 대부분이 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닉 뒤에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필요합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건 단지 추가 짐일 뿐입니다. 잠깐, 제가 책을 읽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 일은 당신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아니었나요? 집도 제대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꼭 필요한 것만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닉이 방을 나갔으니 어떻게 우리가 책에 대한 사랑을 나누다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까지 반항하고 더 두려워하게 되었나요? 나는 책 한 상자를 부모님 집에 보냈고 다음 주 토요일에 나 자신을 위해 한 상자만 보관했습니다. 나에 대한 기대는 새 집이 이전 집보다 훨씬 더 크고 좋았기 때문이다. 짐을 풀자. 방이 정리된 후 빨리 끝내자. 우리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외식하기로 결정했다. 솔직히 나는 뉴욕에 몇 군데 밖에 가본 적이 없다. 인파와 밤의 환한 거리 모든 게 나에겐 너무 신선했어. 앞으로는 바쁠 테니 난 널 믿고 있어. 그래, 언젠가는 힘껏 응원하게 난 될 거야. 지점장 기대하고 있어요. 그 말로 나에게 맡겨주세요. 닉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생각하면 웃었어요. 아마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직전에 최선을 다할 생각을 했어요. 문제를 강요한다는 뜻이군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저녁은 어떻게요? 듣고 있나요? 미안해요. 제가 뭐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녁은 뭐 먹냐고. 외식해서 퇴근하고도 괜찮아요. 대화. 그가 피곤했을 뿐이라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었다면 단핵구적 반응을 넘어서지는 않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뉴욕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닉의 미소는 희미해졌고 그는 매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 너무 무리해서 창백하고 항상 피곤해 보이니까 갑자기 왜 물어보나요? 갑자기 닉이 화를 냈어요. 당신이 나를 조롱하는 건가요?
어쩌다가 대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지 걱정이에요. 닉이 저를 더 비난했어요. 난 당신을 부양하기 위해 매일 엉덩이를 터뜨리고 있어요. 적어도 당신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말을 시작했지만 중단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책 읽는 것이 나의 일상이 즐거웠다. 나는 좋은 책을 읽었을 때 항상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닉도 알고 있던 것인데 뭐 하는 거야? 닉이 퇴근하고 집에 온 줄은 몰랐다.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 때까지, 내가 사과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내 손에서 책을 떨어뜨렸을 때 너 뭐 하는 거야? 집안일도 안 하고 놀고만 있니? 지금까지 책 읽는 시간을 놓쳤는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 반항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닉은 심호흡을 하고 이번에는 초범이니까 그냥 넘어가겠다고 했지만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책 다 버릴 거야. 내 그냥 버릴 거야. 내 그냥 그 중 하나는 모두 절망의 순간이었다. 책을 빼앗긴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와 똑같은 기분이었다.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는 나날이었다. 아침에 닉을 배웅하고 그를 맞이했다. 밤에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오늘 또 늦을 거니 먼저 자도록 해. 그는 항상 집에 돌아와도 자정이 넘어서 집에 온다. 종종 바로 잠들기 때문에 부부로서 교류가 거의 없다. 주말에는 쉬지만 그 사람은 집에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집에 있고 싶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30대 중반의 아이들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곧 40대가 될 것이라는 긴박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군요. 아이들은 나중에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좋은 표현이 아니군요. 지금이 나에게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그가 말한 이후로는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 없습니다. 말문이 막히면 그만둬도 될까? 오늘은 피곤해. 알았어. 계속 이러다 보면 우리가 동거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특히 직장을 그만둔 후에는 뉴욕으로 이사하는 걸 좋아했는데 집에 있어도 공허함을 느끼며 갈까 생각했다. 어느 날 쇼핑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띄어서 남편이랑 바로 의논했지. 일할래. 집에만 있는 건 아깝고 무슨 직업 사서 아르바이트야. 나 괜찮아요. 어쨌든 당신은 그 일을 했었어요. 정말 당신이 집을 돌볼 수만 있다면 문제 없어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그가 동의한 것에 놀랐습니다. 나는 그의 허락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엄청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지원하고 바로 채용되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서 다시 책에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일만 잘 되는 건 아니었어요. 닉이 기운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일이 어때요? 정말 재미있고 내 동료들은 모두 친절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닉이 최근 그의 행동을 고려하면 기분 좋은 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을 감히 물어봤습니다. 귀하의 직업은 어떻습니까? 저도 결국에는 잘 되고 있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일찍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정말 이번 일요일에 나가는 게 어떨까요? 좋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어디로 갈까? 같이 나갔죠. 별 특별한 건 없고 쇼핑하고 외식하는 것 외에는 만족스러웠어요. 집에 가는 길에 하나 사볼까? 우리가 이길 것 같지는 않아. 제대로 시도하지 않으면 모를 거야. 우리 둘 다 이전에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복권을 사기로 결정했지. 뭐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야. 그 순간 우리 둘 다 신나서 각각 20장의 티켓을 샀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기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내 노력이 인정받았어. 다음날 변화가 왔어. 닉이 술에 취해 집에 와서 이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 넌 나에게 더 어울리는 여자가 되어야 해. 너 너무 취했니? 오늘 들어봐. 훨씬 더 좋은 여자를 만났어. 너보다. 내가 그런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면 기쁘겠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나는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한 적이 없지만 이 말은 내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나요? 결국 닉은 그냥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하루가 해결되지 않고 끝났는데 다음 날부터 닉이 나를 자기 여자 동료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비웃기 시작했다. 놀 시간 있으면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장난 안 치는 게 낫지. 그럼 얼마 벌고 시간당 초임 $23 닉이 일을 안 하는 것과 거의 같은 액수라는 말을 듣고 미친 듯이 웃었다. 닉이 은행 가임에도 불구하고 내 일에 자부심이 있었다. 그렇게 폄하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져가세요. 우스꽝스러운 일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싶다면 일단 집안일을 완벽하게 처리해 주세요. 내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면 불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약속해요. 언제부터 향수를 뿌렸어? 향수난 하나도 안 꼈어. 너도 후각을 잃었나? 착각한 게 아니고 여자 향수 냄새야. 진짜 너 너무 번거로워. 재킷 벗다가 옷에서 뭐가 떨어졌어. 안주머니 저게 뭐야?
얼어붙어서 보지 말고 바로 낚아채는데 틀림없이 너랑 같이 있는 러브호텔 영수증이었어. 호텔 영수증이었어. 그거 말하면서 말도 안 돼 영수증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잠깐 영수증을 꺼내려다 등에 충격을 받았어요. 앞으로 넘어졌죠. 얼굴이 바닥에 부딪혔어요. 코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고 뒤돌아보니 닉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 장난하지 말고 한 번 더 쳐보고 싶어. 꽤 화나서 남편을 조롱하다가 준비를 하려고 닉이 팔을 들어 올렸다. 나한테 오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려.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하다가 화면을 확인하다가 밖으로 나갔다. 나는 진지하게 이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닉은 더 이상 나에 대한 의구심이 없어 이혼을 위한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 그 사람 일부러 오늘 나가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잖아. 적어도 어디로 가는지 나한테 말해주면 안 될까? 그 사람이 아마도 그 사람을 가리기 위해 향수를 뿌렸다고 말하면서 내가 왜 그런 번거로움을 겪어야 하는 거지? 만나기 전의 냄새. 그는 우리가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웃으며 떠났습니다. 이것은 친구나 의지할 다른 사람 없이는 불가능해 보였고 닉은 나의 유일한 지원이었지만 맹목적으로 그를 따르는 것은 밝은 미래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를 돌리기 위해 쇼핑을 하고 복권 부스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복권 결과 어느새 집에 돌아왔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면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500만 달러의 잭팟이 일치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급격해져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무리 확인을 해도 일치인지도 모르고 집안을 서성이더니 이미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닉에게 말할까 말까 고민이 됐다. 그 사람한테 말하면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비밀로 하기로 했어. 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네. 넌 항상 지루해 보여. 내가 대답을 안 했는데 아마 닉이 복권을 꺼낸 걸 기억하고 그래서 복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맞다. 숫자가 발표됐어. 알았어. 난 안 이겼는데 너 같은 놈이 이길 것 같으니 내 것도 확인해 보는 게 어때? 문제가 너무 많아 귀찮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계속 훑어보았어. 내가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봐. 일어나서 다른 방으로 갔더니 결국 내 말 때문에 자존심이 찔렸나 봐. 그들은 모두 패자였어. 매일 승리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 닉은 오늘 내가 가져갈 복권을 빨리 잊어버렸어. 동료 집 오늘 잘 지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말했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저녁 준비를 위해 서둘러 쇼핑했어요. 닉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음식과 음료를 준비했어요. 집에 있어요. 입구에서 그를 맞이하러 갔어요.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인사할 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쪽은 제 동료 레이첼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그녀가 저를 평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닉의 항공 파트너라는 걸 알았어요. 뭐 하는 겁니까? 서둘러서 우리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엔 가사도우미처럼 술잔 비울 때마다 술 채워주고 먹고 싶으면 바로 만들어주곤 했는데 레이첼 진짜 능력자 아니냐에 뭐 배우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지. 그녀 같은 여자에게서 한두 가지 난 배울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모든 여성은 레이첼의 책에서 잎사귀를 꺼내야 합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웃고 즐겼으며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갈게요. 이제 집에 가야지. 이제 만날 시간인가. 레이첼은 술과 음식뿐만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를 나에게 보여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내가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제대로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단 일주일 만에 형사를 고용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닉이 집에 돌아와서 이게 무슨 선물인지 싱긋 웃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려고 애썼기 때문에 최소한 받아들일 뻔했습니다. 그는 거의 종이 봉지를 내 손에 집어넣을 뻔했습니다. 명품백. 그전에는 평소에 나한테 선물을 준 적이 없었는데 나는 기뻤지만 의심스러워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해봐라. 마지막으로 작별 선물.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나를 바라봤다. 다음 일을 준비하게 만드는 넌 정말 쓸모없잖아. 넌 도대체 뭘 위해 살고 있니?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해봤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잖아. 전에 그 남자 알잖아. 나는 결혼한 남편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일하고 있다고 해도 당신의 월급은 아이들 용돈일 뿐이죠. 시간당 23달러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쯤이면 당신이 무능하다는 걸 깨달아야 할 것 같아요.
주저할 필요 없어. 사람 깔보는 걸 좋아하니 당연한 얘기야. 싫으면 이혼하자. 그 말을 들으니 난 괜찮아. 정말 넌 나 없이는 못 살 거라는 결심이 굳어졌어. 그래서 연말에 산 복권이 $500만 당첨되어 이혼 후 생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불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옥에서 뵙기를 고대하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의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이럴 때 수사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증거를 찾으러 침실로 갔다가 돌아왔더니 닉이 아무렇지도 않게 맥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너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거를 찾았나요? 내가 조사한 사진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닉이 이미 준비한 이혼 서류를 꺼냈고 내 서명이 이미 들어있으니 그냥 서명하세요. 빨리 준비됐지? 응, 서명만 하면 돼. 알았어. 그래서 이혼 서류에 서명했지. 이혼하고 싶었는데 너무 빨리 서명해서 깜짝 놀랐어. 그리고 바로 서류를 제출해 줄 거야. 물론 난 매일 바빠. 너와는 달리 다음날 나는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고 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하러 갔다. 잠시 고향에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전 남편이 일하는 은행에서 $500만 받기로 했다. 나중에 그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어. 지금 뭘 원하는지. 뭐 사실 나 재혼했어. 아 다행이다. 너랑 결혼한 건 결국 실수였어. 나도 실수였던 것 같아.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해. 난 여자와 결혼했어. 누가 내 수준에서 벗어났어. 너 잘 됐으면 좋겠어. 그냥 잘 살아보라고. 나한테 말할 필요는 없어. 그 사람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마지막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어. 내 전 애인을 보고 싶었어. 절망을 깨달은 남편의 표정 준비를 마치고 전 남편과 그의 최고 파트너가 일하는 은행에 갔습니다. 전 남편이 접근하는 것을 보고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고객과 대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이미 그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500만 모으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뭐, $500만 전전 애인의 놀란 얼굴을 보고 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셨나요? 이겼는데 왜 그 사람이 직면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요? 은행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때리려는 듯이 팔을 들었다고 당신에게 말할 필요는 없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잖아요.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더 크게 소리질러 주위를 소란스럽게 했더니 지점장이 오더군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부인, 이 사람이 엄청나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사과드립니다. 전전 애인이 지점장에게 끌려간 지 몇 분 뒤에 지점장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개인실로 옮겨졌습니다. 각종 절차를 마치고 $500만 받았습니다. 아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빼앗긴 전 애인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지정된 호텔에 도착하면 전화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난 한가하지 않아. 내가 그동안 틀렸다는 걸 알면서 지금의 아내와 이혼할 거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섰던 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어때? 다시 동거하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한숨이 나왔다. 닉 계속. 내가 전에도 끔찍한 말을 한 건 알지만 그건 내 진심이 아니었어. 정신이 나갔으니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라고 말해도 그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겠는가. 당신이 내 돈만 노린다는 건 사실이 아니죠. 난 진심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전혀 공감이 안 됐어요. 그냥 그만하세요. 나는 당신과 다시 만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제발. 그가 애원했어요. 진심으로. 하지만 난 이미 떠나기로 결정했고 내가 다른 말을 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해고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해고가 너무 늦을 수도 있지만 무슨 짓을 했는지 시끄럽게 떠들면 될 일이니까 꼭 말했어요. 지점장에게도 안녕. 잠깐만. 나는 그의 간청을 무시하고 호텔을 떠났다. 나는 호기심에 뒤를 돌아보았고 닉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고 싶어서 은행에 예금하러 갔다. 나는 저번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윗분들께 보고한 후 전근이 결정된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는데 당신이 결혼한 최악의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진. 내 결국 닉은 자신을 잃었어요. 승진을 약속했고 그는 지역 지점으로 강등되어 사실상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맞죠? 그녀는 일을 하지 않고 당신이 그녀가 너무 유능하다고 말한 것 같아요. 정말 실망스러운 커플이에요. 제가 알아요. 동정심 있으면 $500만 있잖아. 그 사람 끊었어. 이만큼 애원해도 절대 그럴 생각 없어. 너도 똑같이 지옥에 가. 난 전화를 끊고 그 사람 전화번호도 차단하고 연락처도 지웠어. 이상하게 느꼈어. 가벼운 마음. 이제 어떡하지? 신이 나서 다시 일하게 된 리 도서관. 예전에 일하던 곳이 책에 둘러싸인 삶이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좋아하는 것들과 함께할 내 이름은 캐런이고 나는 36세 남편 이셉은 38세 회사원이고 11세 딸 낸시가 있어. 우리는 새 식구가 되는 것 같다. 낸시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공항까지 배웅하러 올 필요도 없었는데 일주일간의 출장은 그간 별로 없었고 이셉이 출장을 가니까 낸시가 보고 싶을 줄 알았어. 낸시 6학년 누가 간다고 했어?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 애인을 기다리고 있어. 아 알겠어 미나. 아빠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몰라 큰 문제가 될 거야. 낸시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불길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 NY의 특별한 능력을 믿지 못한 이세프는 웃으며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YSF에게 평생 후회할 일이 될 것입니다.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배경이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어디로 가는 낸시를 만났나요? 올해는 중학교부터 좀 더 어른스러운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드디어 그녀가 나올 나이가 된 걸까? 아빠는 하와이 출신이고 엄마는 뉴욕 출신인데 이셉과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요. 당신이 만났던 아빠는 대학 때문에 뉴욕에 왔고 그 후 지금의 뉴욕에 있는 회사에 계속 머물면서 하와이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 대해 잘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 생각은 한 번도 그 사람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빠와 엄마는 일하지 않아요. 같은 회사에서 어디서 만났는데 일종의 사교 모임이었는데 아빠 엄마 둘 다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낸시 최근 하와이에 가서 처음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해보셨죠? 최근에 한 커뮤니티에서 만났어요. 스쿠버 다이빙 좋아하는 사람들과. 진짜 결혼식은 어디서 열렸지? 우리는 하와이에서 하고 싶었는데 할아버지가 비행기 타는 걸 싫어하시거나 오히려 무서워서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서 하와이에 못 가겠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왔다는 거 아시죠? 뉴욕 나중에 사진 보고 싶다. 하와이에서 할머니가 처음으로 하와이를 떠나 뉴욕에 처음 오셨는데 하와이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왜 내 할아버지는 없지? 어렸을 때부터 진실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어른이 되어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아빠를 키우셨습니다. 아빠의 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주변에 없었습니다. 낸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머니 미혼모였어. 와 외로웠겠구나. 아빠는 외롭다고 느낀 적 없음. 우리 근처에 친척들이 살고 있고 동네 사람들도 현지 문화 덕분에 친절했고 주변 사람들도 즐겁게 자랐어. 하와이 가면 진짜 너 전에는 몰랐던 사람들이랑도 친해지잖아. 나 역시 하와이를 좋아해. 낸시에게 할 말이 하나 더 있어. 낸시 내 이름은 할머니가 주신 낸시야. 아 진짜 우리 방금 거기 갔으니까 다음은 여름방학 때겠지? 나는 중학생이 될 것이고 더 많은 활동이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휴식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집 옆에. 증조 할아버지가 내 할아버지야. 지금은 어릴 때 살던 집 옆에 혼자 살고 있어. 투명해질 거야. 아마 사라질 거야. 무슨 소리야. 난 완전히 무시하고 이틀 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냥 우연이겠지. 절대 낸시가 꿈을 예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내 말이 맞아. 내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을 때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 이세프도 너무 기뻤고 낸시도 집에 형제나 자매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어. 그때 낸시가 10살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임신한 지 정확히 10년이 됐어요. 이름을 정할 수 있을까요? 낸시가 갑자기 말이 없어져서 울기 시작했다고 말했는데도 꽤 많이 생각해봤어요. 낸시 왜 그래? 아기 왜 슬프냐? 내 뱃속은 보이지 않게 될 거야. 사라질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낸시가 흐느껴 울면서 또 그 말이 뉴욕의 예지 꿈에 대해 말하는 거야. 아기에 대해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카렌은 아직 어리니까 희망을 잃지 말자. 그리고 자책하지 마세요. 아닌 척했는데 그녀가 사라지는 걸 보니 낸시에게는 작별인 줄 알았어요.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꿈이었죠. 낸시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게 내 탓인가요? 점쟁이나 무당에 관한 유전적 요인이 아닐까요? 맞죠? 뭔가 있긴 한데 우리 가문에는 그런 건 없어. 그냥 우연의 연속일지도 모르지만 낸시가 그런 원치 않는 능력을 갖는 건 힘들지. 어쩌면 그냥 놔두면 사라질지도 몰라요. 요 조셉 완전히 믿을 수 없는 남의 일인양 행동. 와우 집이 정말 사랑스러워. 야 미나 그냥 그러지 마. 그날 요세프 회사 상사 로이와 여자친구 미나가 우리 집에 방문했다. 로이는 이셉을 좋아해서 자주 나갔다. 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우리 집에 처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이가 미나와 잘 어울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혼해서 CAU 중이었는데 다음 연애에 대해서는 미나와 회사벨이 될 줄 알았는데 뭐죠? 그 자랑으로 그녀는 확실히 접수원이고 우리 회사의 얼굴이지만 인기가 있지만 우리 같은 남자에게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고 여기 당신은 그녀의 선배인 16살입니다. 우승미나의 심장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함께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나는 당신의 가족을 우상화합니다. 이세프는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고 그는 항상 당신이 만들어주는 점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미나와의 두 번째 결혼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아이를 가지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미나는 어리지만 저는 이미 45세입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 부인과 사이에 아이가 있나요? 낸시 로이처럼 귀여운 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나에게 완전히 반한 것 같았어요. 이전에 본 적 없는 로이의 모습이었죠. 집 안을 한번 살펴봐도 될까요? 디자인한 사람이 했다고 들었어요. 인류 건축가님, 스타일리시할 거예요. 그 사람 아내가 부유한 가문 출신이니까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이셉 우리에게 주변을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열심히 일어서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미나와 이셉 글쎄요. 그건 집이 크다는 뜻이에요. 곧 점심 먹을 생각이었는데 오너 요리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이브 먹으러 왔고 미나가 따라 웃으며 돌아와서 방에 틀어박혀 공부하던 낸시가 계단으로 내려와서 두 종류 섞어서 맛있게 드세요. 파스타 시저 샐러드와 옥수수 수프 정말 레스토랑에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해요. 테이크아웃.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전혀 자신의 레스토랑을 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전문적인 걸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취미 다양한 요리를 즐긴다. 운이 좋다. 나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서 집에 주방용품 하나도 없다. 너희 집이 쓰레기장처럼 지저분해서 아직도 미나가 방에 들여보내주지 않는다. 너무 크고 깨끗하시네요. 정말 모범적인 주부님이시네요. 빵도 굽고 쿠키, 케이크도 나온다고 들었는데 낸시가 먹는 간식은 다 집에서 만든 거 맞네요. 대단하네요. 솔직히 말하면 말투가 좀 유치한 줄 알았는데 호텔 접수원이시네요. 큰 회사는 아름답기 때문에 정말 장점이 있습니다. 로이는 집에서 직장에서 너무 여유로워요. 가끔 그가 멍하니 있을 때 그를 쫓아내야 해요. 그는 집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는 시간을 쫓지 못해요. 그래서 낸시 항상 욕만 하고 왔는데 여기 온 이후로 너무 조용해서 보통 나랑 카드놀이 하자고 한다. 괜히 예쁜 아줌마가 찾아와서 긴장한 것뿐이야. 아첨이라도 아름다운 아내한테서 그런 말을 들으니 좋은 것 같아. 로이와 미나라고 생각해서 더 오래 머물고 싶었는데 점심 식사 후에 떠났습니다. 미나는 머물고 싶었지만 로이는 웃으며 페어링 반지를 끼고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둘이 결혼할 것 같나요? 이런 말은 안 되지만 솔직히 둘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 말은 로이가 45세 아저씨 맞고 머리숱도 가늘어지고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고 그 사람과 진지하게 데이트하는 걸 볼 수 없어.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로이는 승진에서 벗어났고 돈도 별로 없어. 미래의 그 사람이 어떻게 미나 같은 여자와 데이트를 할 수 있는지는 회사 사람들 모두에게 미스터리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꿈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맞다. 얼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로이는 마음이 잘생겼어요. 일종의 위장술인 것 같아요. 듣기엔 이상했어요. 이세프 누군가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입사 후 많은 지원을 해준 로이에 대해 질투심이 있습니까? 잠깐 내일 모레 출장을 가는데 갑자기 가기로 한 사람이 참석하지 못합니다. 이제 대신 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몇 밤이나 떠나실 건가요? 일요일이니까 낸시와 제가 당신을 배웅하러 올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낸시가 여주인과 미나를 만났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때 와서 내 방 앞에서 아빠와 미나가 장난치는 걸 봤어. 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야. 무슨 일인지 바로 이해해서 말은 못했지만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오늘 아빠 출장 간 것 같아. 미나랑 같이 있어. 잠깐만. 내 아빠는 일과 개인적인 일을 병행하는 타입이 아니거든. 항상 일을 따로 하는 줄 알았는데 아직 어린애인 줄 아는 NY의 어른스러운 말에 흔들렸어. 그날 저녁에 전화. 요세프 친척한테서 왔는데 말문이 막혔어. 요세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 알았어. YSF에 알릴게. 내 지금 출장 중이니까 즉시 하와이로 가도록 할게. 내 첫 번째도 잡을게. 내일 아침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 전화 끊고 조용히 내 곁으로 다가온 낸시가 울 것 같아. 할머니가 정말 돌아가시는 걸 보고 아빠한테 가지 말라고 해서 낸시를 안고 있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 어쨌든 아빠에게 알려야 해. 이세프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고 내 이메일도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국 낸시와 저는 YSF가 연락할 수 없게 되기 전에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이세프이랑 하루 종일 뭐하고 지냈나. YSF 드디어 내 이메일을 본 듯 급하게 연락 와서 출장 중이라면 마지막 작별 인사도 못할지도 모르니까 기다릴게. 안 되니까 바로 못 가. 왜? 엄마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일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아? 나도 빨리 달려가고 싶었는데 이셉이 핑계를 대며 회피해서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설명을 해야 했어.
부득이하게 오는 건 아니었지만 장례식보다 중요한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분노했고 게다가 이셉은 죽은 뒤 며칠 동안 하와이에 도착했는데 엄마 이셉은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며 마지막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고 엄마 이렇게 되자 그 사람은 나를 미워했나 보다 더 좋은 아들이 되고 싶었지만 그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뉴욕으로 대학을 가던 날 엄마가 공항에서 울던 날을 잊을 수 없다. 장학금을 주고 대학에 보낸 게 미안하다고 하는 부모가 되니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지만 엄마가 혼자서 이인 이력을 하셨다. 너무 걱정됐어. 너무 외로워 보였어. 나를 위해 너무 많이 희생하고 견뎌줬어. 엄마는 내 자존심이야. 이셉은 엄마 생각에 계속 울었어. 지켜보기 힘들었지만 바로 하와이에 오지 않는 이유를 용납할 수 없었다. 모호하게 남아 나중에 그 사람과 맞설 계획이야. 내가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만족하려면 적절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낸시 당신은 이것이 아니라고 예상했습니다. 그의 눈물을 닦고 진정한 후 이셉은 낸시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유모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예측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어. 정말 멍청해 보였어. 이아셉이 지쳐 보였지만 낸시가 학교를 더 많이 결석하게 할 수 없어서 우리는 세 식구가 하와이로 돌아왔습니다. 왜 바로 하와이에 못 왔는지 물어볼 타이밍을 놓쳤어요. 카렌 갑자기 와서 미안해요. YSF가 너무 걱정됐어요. 로이가 방문했어요. 2주 동안 휴가가 있어서 정말 걱정됐어요. 요셉 로이가 당신을 만나러 왔어요. 위층 침실에 있을 것 같은 이셉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셉이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내 엄마는 안타깝지만 장례식에 갈 수 없었던 건 말이 되는 일이네. 그 당시 이셉은 펜실베니아에 있었기 때문이지 뭐 어떡하지. 캐런. 우리는 속았다는 거야. 이세프와 미너는 바람을 피우고 있어. 말문이 막힌 것 같은데 너와 나만 그들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미너의 부모님 집에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야. YSF가 그의 엄마의 죽음에 대해 들었을 때 그는 서둘러 그의 집으로 달려가야 했어. 집에 눈이 많이 와서. 항공편이 취소되어서 그 사람이 거기 너무 늦게 도착했지 뭐. 뭔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셉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어. 이 얘기를 알고 있었어? 카렌은 없었어. 생각은 했는데 출장 가기로 한 날 낸시가 여주인 얘기를 했고 미나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 사람이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고 출장도 아니어서 같이 휴가를 갔다. 지금은 춥지만 펜실바니아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인사를 못한다는 건 아니지. 우리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뿐이니까. 아내와는 끝장났지. 낸시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이혼한다고 했으니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야.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지만 미나 부모님을 만날 거예요.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해요. 당신이 밀어붙이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그냥 와이프한테. 출장이라고 전하면 곧바로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2년 동안 바람을 피웠는데 그녀는 그녀가 얼마나 무신경한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로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헤드 오버 힐즈가 미나에 대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미나 같은 사람과 진지하게 데이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한심할 뿐입니다. 당신이 더 나았나요? 당신을 선택했으니 자신감을 갖고 타이밍이 달랐다면 우리는 결혼했을 거예요. 물론이죠. 솔직히 그 사람 가족과 친척들은 제가 한부모 가정에서 왔기 때문에 저를 무시할 정도로 속물이에요. 그 사람 가족은 부유합니다. 그래서 늘 열등감을 느꼈지만 미나와 함께 있으면 집에 돌아갈 때처럼 마음이 편해진다. 욕은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그만 읽었어. 로이 충분히 봤어. 로이의 휴대폰을 돌려줬어. 내 등 뒤에서 이렇게 조롱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 사람들이 우리 비용으로 신나게 놀고 있었으니까. 불륜 여행 중 엄마가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나 봐요. 속으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웃으며 너 나 너무 놀렸지. 내 또래한테 한심해. 다른 쪽에서 나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조롱당하는 걸 봤는데 왜 내가 이혼에 대해 우울할 때 지지해줬어. 넌 미나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제안했지. 그렇지? 제정신이었다면 불가능하다고 봤을 텐데 연약하고 친절함에 휘둘렸어. 너희 둘에겐 다 농담이었을 텐데 즐거웠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나는 어리석게도 미나 이셉에게 빠졌어. 제발 미나한테 전화해. 철저하게 맞설 준비가 됐어. 야. 화제를 돌리고 싶어서 조용히 핸드폰만 만지작거려.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아. 미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늘을 준비한 것처럼 소파에 다리를 꼬고 당당하게 앉았는데 어떡하지? 나한테 말하고 싶지만 먼저 내 전화기를 몰래 보는 로이는 경계선 범죄자야. 친구 사이에도 예의라는 게 있다는 걸 알잖아. 내 전 부인이 도망친 것도 당연해. 넌 너무 번거롭고 항상 불안해. 솔직히 사랑하냐고 묻는 게 소름 끼치는데 왜 나한테 다가와서 연애할 때 나랑 있으면 아무
득이 없다고 암시하고 회사에 올라가는 타입도 아니고 잘생기지도 않고 이혼도 얕잡아 보는 게 괴로워. 난 그냥 널 놀리고 있었을 뿐이야. 난 항상 로이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꼈지. 그렇지 않니? 내가 왕따였지. 이세프 그런 짓을 한 기억은 없는데 술 마시러 갈 때마다 친절하다고 생각했어. 난 항상 결국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당신은 종종 제 집에 오곤 했는데 솔직히 좀 짜증났어요. 당신은 외로웠기 때문에 그랬죠. 관심을 받고 싶어서요. 과장된 이야기를 한 다음 계속 나에게 믹서를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어요. 나 같은 여자가 관심을 보이면 반응하겠지? 평소에는 그렇게 자애롭던 로이가 이제는 부끄러움과 자긍심이 뒤섞인 얼굴이 됐어. 이셉의 이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으니 다 거짓말이었어. 그렇다면 로이가 믿지 않으려는 마음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어. 물론 지친 사람에게 반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자기 자신에 가득 차는 걸 그만둬야 하는 거죠. 강인함은 여자의 유효기간이 29세까지만 지속된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당신이 영원히 젊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사람 모두 로이를 배신한 것에 대한 내 분노를 식히고 내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당신은 아내가 되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눈이 아주 얇아요. 진실은 은밀하게 밝혀지죠. 항상 당신이 만든 사랑을 버렸고 당신은 시간에 대해 너무 초조해. 그 사람이 조금만 늦으면 하루 종일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는 항상 당신 주위에 서두르는 느낌이 든다고 그가 자리를 비울 때만 휴식을 취한다고 말했어요.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이제 기꺼이 떠날게. 낸시와 나와 함께한 12년보다 미나가 너에게 더 큰 의미가 있다면 가거라. 그럼 절대 상처받지 말았어야 할. 낸시가 끼어들었어. 나는 엄마를 붙잡을 거야. 난 아내 미나 때문에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조차 할 수 없고 여전히 그녀와 함께 있는 그런 아빠는 필요하지 않아. 할머니가 하늘에서 이것을 본다면 낸시를 더 이상 끌어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해주세요. 이셉과 미나 둘 다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겠습니다. 이셉이 말을 시작했지만 한 달 후에 집을 떠나는 미나에게 끌려갔습니다. 이셉 그리고 저는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이셉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고 우겼는데 우리 둘 다 힘들지 않았나? 캐런 복수를 했다고 들었어. 로이 회사에 이세프과 미너즈 어페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냈어. 결국 이세프과 미너도 느꼈어. 머무르는 것이 불편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여기 머물고 싶나요? 아니면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나요? 엄마 어디든 있을게요. 그 특별한 능력은 슬픔만 가져올 테니 봉인하겠습니다. 다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내 미소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세프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늘 웃는 얼굴이 생각났어요. 아마도 이세프 그리고 저는 이혼도 안 했을 텐데 이제는 그와 함께 씩씩하게 살아갈 준비가 됐어요. 낸시 왜 이런 시간에 죽어야 하는 건지 중얼거리는 걸 놓칠 수 없었어. 엄마가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다 하신 후 내일 장례식이 있는데도 엄마가 아니면 누가 엄마에 대해 말하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녀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한 기억이 없는데 진심이야? 남편에 대한 분노가 계속 커져가는. 손을 물고 당신을 물고 있다는 뜻이겠죠. 내일부터 여행 이런 시간에 혼자 처리해. 절대 안 돼. 허락은 필요 없어. 지금까지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니 남편이 바람 피운 게 분명해. 이번 여행은 불륜이겠지. 두 생각. 이거 그 사람이 지갑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보여요. 이걸 가져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동전 몇 개를 던지고 있어요. 49센트가 흩어져 있는 곳에서 주웠어요. 장례식을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말을 듣고 혼자서 크게 웃고 있었어요. 나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증오심을 느꼈어요. 주먹을 꽉 쥐고 그 사람 얼굴을 바로 때리고 싶었지만 잘 쥐고 있어서 엄마가 기뻐하실 거예요. 물론 그럴 거예요. 난 이렇게 끝내기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내 일을 $49 가치로 만들어 줄게. 3개월이 지나도 남편에 대한 미움이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러면 남편도 그 고통을 직접 겪게 될 것입니다. 저는 줄리이고 올해 30살이 되었습니다. 3년 전에 결혼했고 결혼한 이후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어요. 남편 마이크와 저는 엄마 소개로 만났어요. 엄마가 마이크가 일하는 회사의 매니저였거든요.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해요. 아니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그녀는 항상 갑자기 그런 일을 하는 건 좀 알겠는데 억지로 뭉치긴 했지만 어머니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해졌고 외식을 하면서 관계가 돈독해졌는데 그게 어머니의 방식이었다. 사랑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어서 나를 챙겨주는 것은 미래가 유망한 남편과 달리 남자들과 교류가 별로 없었던 나에게 솔직하게 남편을 만나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었다.
내 유일한 걱정이지만 정말 넌 괜찮아. 나 같은 사람은 물론 이것이 내 결정이지만 나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고 그 당시에는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남편에 대한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 그대로도 괜찮았어. 정말 행복했어. 이렇게 연인이 되고 인연이 시작됐어. 오랜만에 집에 돌아가면 기쁨 가득한 꽃처럼 피어난 그날들을 엄마한테 말했어. 아직도 난 그 사람이 나를 자기 것처럼 기뻐해줬던 걸 기억해. 조이 나도 소개시켜줘서 정말 기쁘고 언제 결혼할 건지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엄마가 집에 앉았다고 말할 때마다 난 괜찮아. 포틀 앞에는 4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귄 지 6개월쯤 지난 어느 일요일. 아버지 사진을 보니 아버지가 나를 보고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는 게 어때요? 네, 저는요. 기쁘다. 나도 행복하다. 프러포즈를 받고 너무 기뻤다. 전화로도 바로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프러포즈한 지 일주일 만에 축복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결혼한 지 3일 만에 부부가 됐다. 결혼했어요. 엄마가 한동안 몸이 안 좋으셨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이런 시기에 귀찮게 해서 미안해요. 무슨 말인지 몸 조심하세요. 바로 올게요. 고마워요. 엄마가 그랬어요.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즉시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해내서 더 당황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때는 침착해 보였어. 갑작스런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었지만 바로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응,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제 일주일 후면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직업은 어때요? 제 상태로 보면 일하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사직하려고 했는데요. 어머니가 좀 슬픈 표정을 짓고 계신 것 같아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심장이 멈출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다음 부분이 중요하니까 잘 들어봐. 알았어. 사실 나 이제 6개월 남짓 남았어. 6개월 내 수명 앞에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어. 내 주변의 소리가 점차 사라져가네. 안녕. 괜찮아. 응, 괜찮아요. 엄마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했다는 걸 다시 깨닫고는요. 그때 저는 당신이 인정받을 때까지 여기에 머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새로 돌아가세요. 집은 됐지만 괜찮아. 엄마가 나가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부모님 집을 나왔다. 어느새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다. 현관 앞에 서 있다 떨리며 문을 열었다. 집에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린 남편이 급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달려왔어. 너희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 여기로 와라. 남편은 나를 거의 안고 거실로 데려갔다. 소파가 남편 위로 눕혀져 있어요. 남편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응, 어머니가 6개월 정도 남았다는 예후에 대해 말했어요. 표정이 진지해졌고 일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상태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거의 희죽희죽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상상인 줄 알았는데 그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갈 줄 알았는데 남편이 할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했어.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었는데 오늘 엄마 보러 갈 거야. 미안. 오늘도 한 번도 못 가. 엄마가 회사를 그만둬서 조금은 괜찮을 것 같아 혼란스럽다는 건 이해하지만 엄마가 그 얼굴을 보면 기뻐하실 것 같아서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정말 미안하고 그럼 다음에는 일정대로 해주세요. 그런데 몇 번을 물어봐도 그 사람은 한 번도 안 갔을 뿐더러 일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일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평소와는 다른 냄새가 나기 시작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그런 핑계로 어머니를 찾아오지도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집에 왔을 때 그 사람과 마주쳤어요. 쇼핑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유난히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방심해서 우리 엄마를 무시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놀아야지. 내가 지금 실수했다는 걸 깨닫기엔 너무 늦었어. 그리고 너는 누구랑 있는데 그 사람이 말을 돌리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혼란스러워서 나에게 화를 던지려고 했는지도 몰라. 그건 일과 관련된 일이니까 그만케 묻고 그러니 내 엄마는 어떻게 대답해? 우리 주장에 대답했습니까? 그는 내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오늘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의 행동과 말이 점점 더 거침없어졌습니다. 그는 내가 엿보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기로 했어? 검사할 게 많아서 오늘은 안 갈 거야?
그는 내가 안 나가는 것에 짜증이 난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을 때 그녀를 만나러 만날 수도 있을 거야. 가세요. 그럼 가지 않으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제가 그렇게 나가기를 바라는 건가요? 내가 왜 그 사람이 서재로 들어가려고 했는지 조용히 문으로 다가가서 그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오늘은 내가 청소하고 빨래할 차례였어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결혼할 때 집안일을 분담하기로 했다는 거야. 아, 그런 게 있었어. 어차피 상관없어 뭐. 나 이제부터 더 바빠질 거란 걸 알잖아. 승진했지. 그런 건 전혀 들어본 적도 없지. 당연하지. 난 너한테 이 모든 게 뭐가 그렇게 웃긴지 말 안 했어. 이해가 안 돼. 전혀 놀랄 준비는 하지 마. 내가 매니저를 하게 됐는데 엄마가 그래. 너희 엄마가 추천해 주셨고 승인됐어. 엄마가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어쩌면 엄마만의 친절함일지도 몰라. 뭐 그거 좋은데 더 이상 그런 하찮은 일을 하라고 기대할 수는 없지. 그 일은 너에게 맡길게. 그 사람은 절대 도와주지도 않고 서재에만 있었어. 이건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어. 식사가 준비되었을 때만 나타남. 이 음식은 뭐야? 실례지만 정말 끔찍해 보이는데 제가 이걸 먹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상한 건 하나도 없고 제대로 요리했어요. 개에게 먹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은 할 필요 없어요. 남편은 안 먹고 나가서 먹을 거예요. 내가 준비한 밥 한 입밥을 할 때마다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집안일을 반만 했다고 욕도 먹고 혼도 난다. 이건 가정부 같다. 이건 결혼이 아니다. 돌아왔을 땐 그럴 텐데 상상도 못하는 말을 하더군요. 내가 왜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지. 너무 과분한데 뭘 할 수 있냐.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나는 즉각 반박했다. 나는 집에서 일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 그거 큰 소리로 웃으면서 저랑 비교하지 마세요. 남편한테 그런 말 할 권리는 없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난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지금 직위는 사실상 물려받은 셈인데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물려받았다고? 농담하지 말고 주먹을 꽉 쥐고 나에게 다가왔다. 마지막 순간에 쓰레기통을 걷어찼다. 그런 남자와 결혼한 걸 후회했다. 행복한 결혼을 꿈꿨지만 이제는 행복이 하나도 없다. 이혼도 생각했지만 엄마가 소개해준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생각하며 빨리 그 생각을 억눌렀다. 우리 결혼에 관한 일이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기분은 많이 나아졌나요? 실제로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보다 어머니가 더 지쳐 보이셨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정말 알았어. 믿을 수 없니? 내가 너를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너도 우리도 자기 얘기를 안 하니까 괜찮아. 난 걱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어. 엄마가 뒤를 돌아보셨을지도 몰라.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눌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친절함에 대한 시험. 나는 그녀의 웃는 얼굴에 손을 흔들고 솔직하게 병실을 나갔다. 집에 가기 싫었다. 집에 왔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흔적이 없었다. 누구의 서재를 두드리고 문을 열었는데 남편은 또 없었고 피곤함과 갑작스러운 졸음에 말 한마디 없이 나갔다. 통과했는데 드디어 떴다는 목소리에 깬다. 너 어떻게 거기서 자고 언제 돌아왔니? 지금 일어나서 준비해라. 내일부터 3일간 출장이니까 갈아입을 옷과 물건을 준비해라. 전에 말한 출장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지. 더 잘 들었지. 물론 그 사람이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갑자기 준비는 불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잠을 줄이면 가능하다. 그냥 해라. 알았어. 잠깐만.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목욕하고 나와도 샤워하러 가더니 말은 안 하고 일찍 자더라. 아무것도 준비 안 할 생각이었는데 그러면 무슨 말을 할지 몰랐어. 나는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출장 준비를 했다. 여행 가방에 갈아입을 옷을 챙겨서 자정이 넘었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났을 때는 새벽 1시가 넘었다.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천장을 쳐다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어. 다음날 아침에도 이게 얼마나 계속될지 궁금했어. 야, 모든 게 다 준비됐어. 다 됐어. 아침 식사는 어때?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뭐 어차피 좋은 건 별로 못 만들 테니까. 결국은 괜찮아. 그 사람 막 나갔어. 준비하고 정오쯤에 출근했어. 엄마가 입원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엄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 여기로 와줄 수 있니? 엄마 괜찮아. 지금은 말하기 힘들어. 바로 갈게. 일찍 퇴근하고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중이셨어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간격을 두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6번째 시도였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이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 시기에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나 지금 병원에 있어요. 엄마가 수술 중이세요. 알았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말만 하면 돼요. 적어도 걱정하면 돼요. 걱정하면 그녀를 구할 수 있을 텐데 걱정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남편의 말에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내가 원했던 것은 남편이 최소한 관심이라도 보여줬으면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여전히 그의 시어머니입니다.
오늘 피곤해. 이제 안 하면 안 될까? 잠깐 얘기 안 끝났어. 오늘은 못 가도 할 말 없잖아. 내일은 못 와? 진심이야. 당연히 불가능해. 나 지금 전화를 끊었는데 내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엄마의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6시간 후에 수술이 끝났다. 의사는 제거와 관련된 수술이 지금은 성공했다고 설명했다간 일부를 잃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명을 들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신 후에도 제 앞에서 약함을 보여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절실히 궁금했는데 얼굴만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해도 나에게 바라는 게 있을까? 최대한 자주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둘이서 다음에 꼭 같이 모일 거라고 엄마한테 말씀드렸지만 그게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았어요. 남편을 병원에 오도록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같이 가자고 이틀 뒤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집에 왔어요. 잘 돌아왔어요. 여행은 어땠나요? 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잘 계시나요? 수술이 성공적이셨다니 다행이네요. 남편이 전보다 불평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번이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저와 함께 어머니를 만나러 갈 텐데 이번 토요일에 병원에 가는 게 어때요? 저는 아무 계획도 없어서 아마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놀랍게도 당신이 제가 오기 전에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그 사람에 대한 내 감정은 명백한 경멸로 바뀌고 그 감정은 나중에 복수로 바뀔 것입니다. 갈 준비가 되었나요? 다 됐어요. 그럼 병원에 가기 전에 꽃을 사야 할까요? 좋은 것 같네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랐습니다. 나는 그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사려 깊었구나. 병원 가는 길에 꽃을 사서 엄마를 만나러 갔어. 엄마 줄리 너 여기 있어. 오늘은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남편이 꽃을 들고 앞으로 나섰어. 미안해 못 와. 지금까지 괜찮아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오랜만에 남편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해 보이셨어요. 우리 셋이 한 가족이 되어 잠시나마 남편이 저와 같은 미소를 보여줬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그 사람으로 돌아오길 바랐어요. 엄마와 30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우리는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올 거예요. 기다릴게요. 우리는 문을 닫았습니다. 병실에 들어가 복도에 들어섰는데 방금 엄마랑 다정하게 이야기하던 그 남자가 없어. 남편이 나 없이 떠났다. 나는 기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나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더욱 거칠어졌다. 2주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엄마가 입원한 병원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빨리 와주세요. 급한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어요. 지금 치료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다행히 그날 남편이 집에 있어서 제가 문을 두드렸어요. 서재문 열고 들어갔어요. 문 열려고 해요. 알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방금 병원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지금 당장 같이 가실래요? 지금 급한 것 같은데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급한 것 같아서 남편이 같이 가기로 했어요.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아직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특히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엄마의 병실로 달려가자마자 엄마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도착했는데 방금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남편이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나왔지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나를 일으켜 주었고 우리는 어머니가 이미 놓아두었던 침대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얼굴 보니 자고 있는 것 같았는데 왜 담당 의사가 나중에 오셨는지 상태가 너무 급격하게 악화되어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별말 없이 퇴원했습니다. 내 괴로움을 눈치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다음날 장례 준비가 시작됐다. 어제는 착했던 남편이 마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이 없었던 것처럼 빈둥거리고 있었다. 할 일이 없으면 전혀 돕지 않을 수 없구나. 아니 나도 바빠. 넌 그냥 누워서 휴대폰만 하고 있어. 이건 내일이니까. 결국 장례식장 준비는 나 혼자 다 했고 너만 있으면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는 동안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내 모습을 참을 수가 없었다. 도움도 안 될 텐데 그냥 다른 데로 가실 수 없나요? 그럼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며 떠났어요. 그 말을 한 게 후회가 되었지만 준비는 다시 해야 했고 그 사람이 실제로 나간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남편이 오후 9시쯤 돌아오면 재미있게 보내세요. 그날 내일 있을 장례식에 대해 얘기하려고 했어. 내일 엄마 장례식에 대해 말하려고 했어. 도저히 못 가겠다는 말은 나 없이는 괜찮을 거야. 그렇지 그게 아닌데 왜 이런 시기에. 그 사람의 중얼거림도 놓치지 않았어. 엄마가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 내일 어머니의 장례식이 있는데 또 누가 엄마 얘기를 하는 거야?
손을 물어뜯는다는 말은 남편에 대한 분노가 계속 커져가다가 폭탄을 떨어뜨리고 내일부터 여행을 갈 예정인데 이런 시간에 여행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요. 괜찮아. 내 남편이 지금까지 지켜보는 걸 내 허락은 필요 없어.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분명해. 이번 여행도 바람이겠지 생각하고 여기 그가 지갑을 만지작거리는 게 보여. 이걸 가져가. 나한테 동전을 던지는 것 같아. 49센트를 흩뿌린 곳에서 모아 장례식을 위한 것인데 그 사람은 이 말을 듣고 혼자 의아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증오를 느꼈다. 꽉 쥔 주먹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다. 괜찮으면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물론 그럴 거예요. 난 아직 이대로 끝낼 준비가 안 됐으니 내 물건도 49센트 가치로 해줄게. 장례식은 잘 치르고 엄마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제대로. 그리고 남편이 없는 동안 엄마 때문에 이렇게 조롱당하면서 탐정사무소로 향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남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3개월이 지나도 남편에 대한 미움이 마음속에 남아있다. 이때 각종 증거가 모아졌는데 수사 결과를 확인하는 바보는 남편이 연하의 여자와 산책을 하고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선명했고 보고서를 읽어보니 불륜 상대가 회사 후배로 보였고 그 여자는 결혼도 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날 증거를 로펌에 가져갔죠.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조언도 구했습니다. 이때 어머니를 위해서도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평소대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다음 주에 고객 관리자 중 한 명이 결혼식을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준비됐는지 확인해볼게. 알았어. 준비할게. 그냥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원한은 없었지만 결혼식 당일 아침에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걸 사용하기로 했다고만 전해줘 선물을 건넸다. 남편에게 돈은 제대로 준비한 것 같은데 당연히 부끄럽지 않게 넉넉히 넣었어요. 사려 깊지 않나요? 아내는 49센트밖에 안 들었는데 남편과 같은 액수였어요. 엄마 장례를 위해 드린 편지 안에도 메시지를 담아서 남편 배웅하고 잘 다녀오세요. 남편은 자신감에 차서 떠났지만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생각하면 신이 났어요.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멍청하게 굴지 마. 결혼 선물 49CS 농담하는 거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메시지도 몇 개 있는 거 좋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해고될 수도 있어. 사과해야 해. 내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 같아.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아? 너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기억나지 않니? 49 감각이 기억나지 않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 장례식을 위한 거라고 했어. 아, 지금 그건 그냥 농담이었다는 걸 기억해. 그 말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 농담하지 마. 이건 그럴 만한 일이 아니야. 농담으로 무시했으니까 보복이라고 하잖아. 난 결국 너한테 제대로 대접도 못 받았고 남편이 나한테 해준 대로 돌려줬을 뿐인데 내가 해고당하면 곤란하지 않을 텐데 나도 일한다. 그러니 문제없어요. 난 당신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게 우리가 이혼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그게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줬다고 말해요. 난 당신 같은 쓸모없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냥 상사나 매니저에게 말할게요. 당신이 직접 한 부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남편의 불륜의 증거를 바로 앞에 두고 남편과 대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당신의 불륜의 증거입니다. 대통령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이거 협박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 이건 사실일 뿐이고 기혼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공개됐지 뭐. 물론 내 행동은 거의 3개월 동안 감시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았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남편은 완전히 낙담해 보였고 정말 그것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진한데 당신이 나를 계속 모욕하고 당신은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불륜했다는 증거가 그냥 이혼했다는 증거를 보낸 다음날 부족해서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회사에 보냈어요. 무슨 생각이세요? 지금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 정말 해고당할지도 몰라. 너 악마야. 칭찬으로 받아들일게. 결국 우리 이혼은 얼마 후에 마무리됐어. 내 전남편이 다시 전화했어. 이번엔 무슨 일이야? 괜찮은 대통령에 대한 보도가 나온 뒤에 정말 해고당했어. 그렇게 하겠는데 뭔가 부탁을 해야 하는데 그가 주저하는 것 같았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대충 짐작하고 있었는데 제가 청구서를 낼 수 없어서 그건 당신 잘못이에요. 부모님에게 구걸하지 않으셨을 텐데 왜요? 아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지. 조만간 그들은 어차피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했어. 안녕. 잠깐만. 그 사람은 결국에는 자비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절대 그런 짓은 안 할 텐데. 전 남편에게는 험난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한편 나는 친정으로 돌아와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